남쪽으로 번지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한 양돈장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대표적 대북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아무리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도 UN 대북제재위원회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NGO, 민간단체들도 면제 승인을 얻어 대북 지원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지원 물자가 군사적 용도나 정권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강경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단 9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국내외 민간단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17개 대북 사업에 대해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조현 루비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이뤄진 조치로 정부는 양국이 그간 대북 조치를 두고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묶여있던 17개 사업을 일시에 해소한 것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제재 완화의 맛보기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총 지원 규모는 5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북한이 이미 오랜 기간 인도적 지원 사업도 수용하지 않아온 만큼 호응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관련 대외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최근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지방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소위 몰빵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제는 한계를 맞았고 서울 부동산 문제도 그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적극적인 지방 균형 정책을 통해 서울로만 모든 게 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지역 60년 수건이었던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성장 전략이었던 수도권 집중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한쪽으로 몰아서 소위 몰빵하는,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부작용 중 하나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인 서울은 집값이 폭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곧이어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요새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며 말문을 연 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청년과 기업들이 떠나고 서울로만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그 정도. 그러면서 그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는 아동수당과 지역화폐 등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고 산업과 기반시설 배치 과정에서도 지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만큼만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저선을 정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단결에 권리를 행사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노동자 권리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주가 조작 폐가 망신을 천명한 주가 조작 근절 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우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한경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시장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언해온 이른바 폐가망신 원칙.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폐가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또다시 주가 조작 폐가망신을 언급했습니다. 호재성 기사를 쓴 기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속 기자 5명이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고 주가를 올린 뒤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직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속 미공개 정보까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열람하고 주식을 미리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최근 3, 4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 왔고 대상 종목도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회사 PC 대신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등 내부 시스템에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질서 교란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은 주가 조작 대응단이 맡은 3호 사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폐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 기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내일자 신문 1면에 언론사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하고 아울러 업무 방식을 전면 쇄신하겠다면서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5,000선을 지키긴 했지만 미국발 충격에 장중한때 4,900선이 무너지며 출렁이었습니다. AI의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붕괴될 거란 공포심이 확산됐고 관련 증시에 대한 버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미국의 대표 기업 아마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천억 달러, 300조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었지만 장외 거래에서 주가는 10%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역시 좋은 실적을 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 매도에 나섰습니다. 고도화된 AI가 기존 산업을 잠식할 거란 공포가 번졌기 때문입니다. AI가 금융과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게임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내가 왜 굳이 비싼 돈을 두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크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먼저 번졌고 이는 AI에 투자를 확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였고 비트코인과 금은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하락한 여파로 우리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3조 원 이상 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5,000선은 지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국내 증시의 추세가 변한 것이 없다며 급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 흐름을 다시 되찾을 거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을 결정하는 좀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큰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다만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당분간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 증시에 퍼진 공포심은 최근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내놓은 AI 에이전트의 성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클로드 코워크라는 AI 비서인데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서비스를 아예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갖췄길래 시장이 깜짝 놀란 건지 이지수 기자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분기별, 반기별 거래 명세서 3년치가 10개가량 파일에 빼곡이 담겼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파일 접근 권한을 주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분 뒤 엑셀 파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연도별 합계가 이렇게 유로 단위로 나왔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미국의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내놓은 에이전트형 인공지능 클로드 코워크가 세계 증시와 테크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등 기존 AI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답변하는 수준을 넘어 정말 결과물인 파일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20쪽짜리 정책 자료를 주면 2, 3분 만에 발표용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특정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요청하면 코딩까지 해주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도 더 진화했습니다. 성능 좋은 새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두고 왜 시장이 크게 흔들린 걸까? 뛰어난 성능, 그리고 법률 브리핑, 계약 검토, 재무 분석 등 11가지 기능까지 제공하다 보니
매달 구독료를 받고 같은 서비스를 하던 소프트웨어들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률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등은 주가가 하루새 5% 내외 급락했고 이들과 협업해온 클라우드 업체들까지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필요한 걸 맞춤형으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기성 제품은 안 통하겠네 뭐 이런 거. AI 산업의 급부상이 시장을 이끌더니 새 AI의 등장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AI 산업 동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AI의 결과물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과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 CEO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시 구의원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무위원회가 돈을 요구한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권고해 논란입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랑을 민병주 당협위원장이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 출마 희망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2천만 원 내놓고 공천 받으면 1,000만 원, 당선되면 1,000만 원 더 내라는 거야. 녹음 파일을 입수한 시민언론 유탐사는 민병주 당시 당협 사무국장이 자신도 돈을 주고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구의원 출마 희망자에게 공천 뇌물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화에선 여러 출마 희망자들이 얼마씩 냈는지 뇌물 액수까지 거론됩니다. 대화에 등장하는 최 씨는 3천만 원, 전 씨는 2천만 원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두 사람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결국 중랑구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은 지난달 중순 국민의힘 당대표실과 당무감사위원회에 접수됐는데 당무위는 어제 민 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여당의 공천 뇌물에 대해선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공천 뇌물엔 솜방망이만 휘두른 겁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공천원금 의혹도 특검에 맡길 생각이 있느냐, 남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가 자신에겐 관대한 비겁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징계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장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한 당무위가 더욱 엄중한 공천 뇌물 사태엔 정지 6개월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고 공천 뇌물이나 공천 헌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민병주 위원장이 금전수수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는 사건에 연루된 민병주 위원장과 중랑구 최모 의원, 전모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물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 주장한 고성국 씨의 징계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도 오늘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전두환을 풍운하로 칭하며 당당한 역사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더 나아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친한계 의원 10여 명은 지난달 30일 고 씨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했는데 오늘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접수 일주일 만입니다. 서울시당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도 배 의원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 과정에 서울시 당원 의사와 상관없이 성명서 등을 냈다는 이유로 제소됐습니다. 당권파와 친한계가 윤리위를 동원해 전면전에 돌입한 건데 다만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장동혁 대표에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가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고 씨 주장에 무응답으로 호응한다며 군사정권 후회라고 자처하는 국민의힘에 아버지 사진이 더 있을 이유가 없다며 내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장 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직을 걸고 요청하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한 장 대표 제안은 개파 간 갈등만 키운 채 없던 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하고 조국혁신당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다는 민주당 대위 문건 유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논의된 적 없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라면서도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밀약서를 다시 거론하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합당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방식과 일정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는 다음 달 3일까지는 합당 신고를 마친다는 일정과 지명직 최고위원회 혁신당 인사를 임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탈당과 징계 이력으로 인한 공천, 경선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자는 내용도 있는데 민주당을 탈당해 혁신당으로 간 인사들의 출마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 반대파들은 밀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료 합당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의 특정 광역단체 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합당 밀약이죠. 찬성파는 이견 분출은 당을 흔드는 일이라며 두둔했습니다. 집안 싸움은 담장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정 대표는 논의된 적 없는 자료라면서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자신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해명에도 합당 반대파들은 정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는 대표의 말,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에게 있습니다. 정 대표는 중진 의원에 이어 3선 의원들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라며 합당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오는 8일 마라톤 최고위원 회의를, 오는 10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밀약설로 불똥이 튄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고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곽 전 의원에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아예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를 퇴직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6년도 되지 않는 재직 기간의 퇴직금으로 납득하기 힘든 금액.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언급하는 녹취까지 공개되며 돈의 성격은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2020년 10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 대해 고문료로 안 되지라고 말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면 된다고 답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아들은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뇌물 성격의 50억 원을 곽 전 의원 대신 아들에게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
하지만 법원은 3년 전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은 곽 전 의원과 아들이 함께 기소된 사건 1심에서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 아들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50억 원은 아들이 받은 것일 뿐 아버지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첫 무죄 판결 이후 부실 수사 비판이 쏟아지자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고 아들도 뇌물 사건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결국 뇌물 혐의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법원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또다시 재판